많은 분들이 다리가 저리고 쥐난다.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내 다리는 고무다리 같아요.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또 멀쩡하신 분들은 사실 그 고통을 모르시죠. 피곤하면 다리 다 아픈 거지 라고 가볍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단순하게 필요한 것을 지나쳐서 심장에 위험 신호등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방치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좁아져서 동맥이 굳어지는 동맥경화증으로도 발전하기도 하고, 또 뇌경색이라든지 심장마비의 위험성도 크게는 내포할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의 중심을 이루는 심장, 이 역할이 뭐예요? 동맥혈을 잘 밀어내고 정맥혈을 잘 빨아들이면서 순환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의 펌프질만으로 순환이 잘 안 되는 부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장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바로 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 바로 이 발이잖아요. 근데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수백 개, 수천 개의 근섬유들이 다발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 하나하나를 모세혈관들이 막 휘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혈액순환은 근육의 어떤 짜는 작용으로 순환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그 밀킹 액션이다 얘기를 하는데, 왜 우유 짤 때 어때요? 소젖을 이렇게 쥐어 짜면서 뽑아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이런 작용을 우리가 밀킹 액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혈관을 쥐어 짜는 것처럼 혈액순환을 시키는 거죠. 이 심장이 펌프질을 잘 해줘야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산소하고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하는데, 펌프질 해갖고 이 아래로 쭉 내려간 혈액이 다시 심장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아래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중력을 거슬러서 혈액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심장의 힘만으로는 혈액순환 혼자 하는 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힘이 필요한데, 이 심장의 보조 역할을 해가지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바로 이 하체 근육이,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얘네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 밀킹 액션을 젖짜기 효과를 잘 못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점점 안 돼가지고 아래로 내려간 혈액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노폐물이 계속 아래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종아리가 붓고, 제 종아리도 부었네, 내려가야겠네, 혈관이 튀어나오고 통증이 생기고 쥐가 나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가 밤에 잘 때는 심장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심장을 못 쉬게 하는 원인이 바로 하체 근육이 부실하신 분들. 이 하체 근육이 받쳐주질 않게 되면 쉬고 있던 심장이 얘네들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계속 펌프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젖짜기 운동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하면 어때? 고장나요. 과부하가 옵니다. 심장에 과부하가 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장 관련된 부정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위험해지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다리 혈액순환이 안 되는 신호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하체에 실핏줄이 많이 보이고 내가 하체가 막 하지정맥이 있어서 울퉁불퉁 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소에 하체가 잘 붓고 쥐가 자주 난다. 세 번째, 유독 종아리가 너무 가늘고 나는 잘 넘어진다. 이런 분들일수록 오늘 강의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리 혈액순환 장애 증상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리 혈액순환 안 되는 신호. 첫째, 다리의 경련과 쥐가 잘 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막 걷기만 해도, 운전만 해도 심하게 쥐가 난 것까지 막 쥐어 짜는 통증, 그리고 저림이 절절절절하다, 저리는 느낌이 심해지다가 조금 쉬면 또 괜찮아지는 그런 증상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어때요? 다리가 저리고 쥐어짜고 아픈 느낌이 지속되는 분들도 계시죠. 척추관 협착증하고 좀 증상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말 그대로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설 때처럼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 통증이 심한 특징이 있고, 주로 허리에서부터 발목까지 이렇게 당기는 통증이 있는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주제 말초 혈관 질환으로 인한 그 경련과 쥐는 자세하고 상관없이 항상
쥐가 난 것처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혈액이 제대로 잘 돌지 못해서 혈액 공급 부족으로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좀 저린 느낌, 그리고 뭐 걷는다든지 계단 오를 때 장단지나 허벅지에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벌레가 스물스물 기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든지 찌릿찌릿한 그런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내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호, 다리를 너무너무 시리고 냉해서 얼음 박힌 같은 증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는 다리는 찬데 이 상반신 쪽으로는 열이 막 나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요. 얼굴이 달아올라요. 근데 유독 다리 차다, 얼음 박혔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리가 너무너무 차가워가지고 내 다리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없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더운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셋째, 하체가 항상 부어 있고요. 부어서 하비족들, 하체 비만인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에 양말이라든지 스타킹 벗게 되면 왜 발목에 자국이 꽉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아리나 발목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살이 푹 들어가고 이제 안 나와. 살이 막 푹 들어간 게 나와야 되는데 움푹 그 자국이 남는 분들, 저녁만 되면 이 종아리 부분이 정말 땅땅하게 물이 찬 것처럼 물 머금고 있는 종아리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막 신발도 안 신어지죠. 이런 부종이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면 하체 비만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분들은 이 발목 있잖아요. 발목 안쪽에 복사뼈 있죠. 복사뼈 있는 데로 꽉 누르면 엄마 아파요 하시는 분,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 잘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 수독 영상, 수독이라고 하는 독소에 대해서, 물이 독이 되는 체질들이 있어요. 수독 체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독 영상에서도 알려드렸거든요. 체크리스트, 손발자국, 하루에도 몸무게 변화가 너무너무 심하고 저녁이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하체가 붓고, 그 다음에 몸 무겁고 우울감, 스트레스성 폭식, 발목 안쪽 복사뼈 주위를 누르면 통증이 생긴다. 둘, 넷, 여섯 가지 항목, 이 중에서 한두 개만 해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수독 체질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수독편 치시게 되면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수독 체질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개선하셔야 돼요. 네 번째, 발 뒤꿈치의 두꺼운 각질입니다. 다 한번 발 뒤꿈치 한번 봐보시겠어요? 갱년기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내 발 뒤꿈치를 봤을 때 갑자기 두꺼워진 각질, 발 뒤꿈치의 각질은 혈액순환이 안 되지 않을까? 이걸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흔하게 수족냉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율신경계가 예민해지게 되고 혈관은 계속 수축되고 혈액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서 말초까지 계속 충분한 혈액순환,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이런 과정에서 노폐물이 배출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 죽은 각질이 계속 발바닥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질이 어때요? 점점 이렇게 두꺼워지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폐경이 오면은 정말 온 몸이 진이 빠진다. 온 몸이, 내 몸이 푸석푸석거리고 머리카락도 푸석거리고 눈도 건조하고 코도 건조하고 입도 건조하고 입 마르고, 게다가 피부가 건조한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 발 뒤꿈치의 각질 역시 피부 건조 증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부 보습해준다고 뭐 비싼 화장품 바른다고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혈액순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적당량 여러분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뭐 평소에 반신욕 같은 거, 족욕 같은 거 혈액순환 원활해지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예고되지 않은 운동 장애입니다. 다리 혈액순환 안 되는 거하고 예고되지 않은 운동 장애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많아요.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가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잘 걷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힘이 이렇게 풀리는 경험 있으셨죠? 이렇게 풀린다고 그러니까 푸석 주저앉는 이런 과정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제일 위험한 고관절에 손상을 입기도 하고 또 관절의 안정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활동량이 적어져서 근력이 빠지게 되고 체력이 약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갑자기 주저하는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걷는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많이 걸으면 다리가 무거워요. 천근만근이에요. 또 힘을 엄청 써야지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걷는 게 힘이 들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런 운동장애는 혈액순환하고 더불어서 근육이 떨어지는 근감소증이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 그리고 운동량이 떨어지니까 종아리 근육이 점점 얇아지잖아요. 종아리 연세 있으신 분들 사실 종아리 얇으신 분들 보면 참 애처로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근육량, 근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나이가 한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정말 이 줄자 가지고 나왔는데 이 줄자를 가지고 내 종아리 둘레를 한번 딱 제일 두꺼운 부위 있잖아요. 종아리에서 종아리가 있다 그러면 이 종아리에서 얇은 부위 말고 제일 두꺼운 부위를 줄자로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재봤을 때 얘는 인형이라서 20cm 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날씬한 저의 다리는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혼자 집에서 몰래 한번 재보십시오. 이거 쟀을 때 이 둘레가 32cm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 근감소증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한 80% 이상은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라는 국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체 혈액순환 안 되는 6번째 신호 바로 손톱하고 발톱에 있는 무좀입니다. 어머 그거랑도 또 상관이 있어? 네. 손발톱 무좀은 곰팡이균이 손발톱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손톱하고 발톱에 있는 광택이 없어지고 색깔이 누렇거나 하얗게 또 검게 변하고 나서야 어머나 무좀인가 보다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손발톱 무좀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초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말초혈관 질환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손발톱의 모세 혈관이 말초혈관 질환으로 다 망가져가지고 손톱, 발톱, 무좀의 발병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연구팀이 2002년도에서 2013년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한 16만 명의 환자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손발톱 무좀 환자가 말초 혈관 질환을 동반할 위험이 손발톱 무좀이 없는 경우보다 무려 19.9%니까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리의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신호 6가지 알려드렸죠. 첫째, 다리 쥐. 둘째, 다리가 차갑고 시리다. 셋째, 부종과 하체 비만. 넷째, 발 뒤꿈치에 두꺼운 각질. 5번째, 운동장애. 예기치 못했던 운동장애. 6번째, 손발톱 무좀입니다. 한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60세 이상의 20%는 말초 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말초 동맥 질환 환자의 70%에서 80%가 무려 내가 말초 동맥 질환인지 모르다가 비로소 혈관이 완전히 막히고 나서야 진단을 받는다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이 보내는 내 몸의 신호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말초 혈관 질환으로 좀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다리의 혈액순환 장애를 파악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그리고 다리 혈액순환 장애를 예방하는 더 간단한 운동법 소개해 드릴게요.